오랜만에 돌아온 에펙 시간인데 오늘은 에펙 기초 단축키랑 화면 인터페이스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에펙 창을 키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에펙은 기본적인 씬 세팅이 우리는 컴포지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방금 누른 것 같이 프로젝트 창에 컴포지션 아이콘을 클릭해서 자, HTTP 1080 24프레임 그런 기본 세팅, 애니메이션 기본 세팅으로 작업을 하시고 자, 프레임 레이트는 1초에 들어가는 프레임의 장수예요. 보통 24, 29.976, 30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합니다. 이 차이는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듀레이션은 여러분 프레임, 초, 분, 시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컴프 1 하고 새로운 컴프 창이 생겨요. 자, 아이콘을 눌러서 컴프를 새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단축키 컨트롤 N, New 뭔가 도큐멘트를 누를 때 우리가 컴프를 이렇게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메뉴 표시 비주얼을 보시면은 컴포지션에 New 컴포지션 단축키 컨트롤 N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맥은 컨트롤이 코맨드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 우리가 만들게 된 컴포지션 1, 컴프 1에는 우리가 지금 보시는 화면은 타임라인 화면이고 그리고 토글, 트랜스페런시를 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투명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투명도가 없는 비어있는 컴프 창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뭔가 작업적인 요소를 추가하실 때는 항상 이 컴프 창을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키보드에서 우리 대화할 때 쓰는 대화 따옴표 있죠? 그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타이틀 액션 가이드가 생겨요. 컨트롤 R을 누르면 룰러라고 해서 자가 생기고요.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그리고 쉼표를 누르면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줌인 줌아웃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타임라인 창을 보시면 비어 있는데 어떤 레이어도 없죠. 우리 타임라인 창에서 마이너스를 치면은 이 프레임이 짧게 보이고 플러스를 치면은 프레임들이 한 프레임 단위로 길게 우리가 타임라인을 설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배경색을 한번 깔아볼까요? 솔리드 레이어를 컨트롤 Y를 누르면은 솔리드 레이어를 새로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컬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화이트 솔리드 레이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흰색의 배경색이 생기게 되죠. 자, 컴포지션 세팅에 컨트롤 K를 눌러서 우리가 이름을 바꿀게요. 스타트라고. 자, 컴포지션 세팅을 바꾸고 싶으시면 컨트롤 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타입 툴로 글씨를 써볼게요. 자, 이건 이제 텍스트 레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자, hello 하고 제가 글씨를 썼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우측에 캐릭터 창에서 글씨의 컬러나 글씨 속성들, 폰트 정보들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글씨 사이즈도 바꿀 수 있고 자간도 바꿀 수 있고 보이시죠? 자, 장체도 만들 수 있고 자, 이런저런 옵션이 있는데 저는 폰트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Y를 누르면 이렇게 글씨의 중심축, 레이어의 중심축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앵커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Y를 누른 다음에 항상 V 툴로 돌아와서 다시 선택 툴로 V가 항상 선택이에요. 기억하세요. 선택 툴로 돌아와서 레이어를 잡을 수 있고 H 누르면은 핸드 툴로 우리가 컴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고 Z를 누르면 이렇게 돋보기처럼 변해서 화면을 확대할 수 있어요. 컴포지션 창을. 보이시죠? 그리고 컨트롤 마이너스 플러스를 통해서 자, 화면을 크게 봤다가 작게 봤다가 마이너스가 작게 Y가 앵커 포인트. 자, 그리고 Q를 누르면은 지금은 글씨가 있는 상태에서 Q를 누르면은 마스크가 생성이 되죠. 레이어에서 글씨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드래그를 한다 해도 마스크가 생성이 되죠. 자, 레이어를 선택하지 않고 Q를 눌러서 새로운 쉐입을 만들어 볼게요. 스트로크랑 필 세팅을 조절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타임라인 창에 쉐입 레이어가 새로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다시 만들어 볼게요. 자, 쉐입 레이어 세팅 조절하시고
add를 통해서 쉐입 레이어에는 퍼클 앤 블로트라는 우리가 효과를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반짝이는 듯한 느낌으로 이 형태를 왜곡시키는 그런 프리셋들이 있어요. 필을 눌러서 색깔을 조절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얼라인 툴을 통해서 컴포지션에 맞게 텍스트도 얼라인 시킬 수가 있고요. 다시 쉐입 레이어를 잡고 우리가 하나 더 드래그를 하면은 쉐입 레이어 안에 두 개의 쉐입 패스가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퍼클 앤 블로트라는 효과를 렉탱글 2에도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해요. 자, 그렇게 하고 쉐입 레이어에 우리가 렉탱글 패스 트랜스폼을 넘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쉐입 각자의 로테이션을 적용해서 45도씩 우리가 회전값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이것저것 레이어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텍스트 레이어도 써보고 솔리드 레이어도 써보고 그리고 쉐입 레이어도 써보고 하면서 레이어의 속성들을 공부한다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쉐입 레이어랑 우리가 마스크의 차이를 좀 알아볼 거예요. 자, 이건 텍스트 레이어, 그죠? 컨트롤 Y 새로 만들어서 이번에는 색깔을 좀 다른 솔리드를 깔아보도록 할게요. 코랄색의 솔리드를 깔았어요. 자, 이 상태에서 뭔가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쉐입 레이어 때 썼던 그 패스를, 도형 패스를 불러오면은 이제 이 레이어를 마스크를 씌우는 거예요. 잘라낸 거죠, 마스크를. 그래서 M을 누르면은 M을 2번 누르면 마스크 속성을 2번 볼 수 있고요. 자, F를 누르면은 마스크 페더를 볼 수 있는 등 M을 2번 누르면은 마스크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싹 다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마스크 페더를 우리가 좀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페더를 먹이면은 이 마스크가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죠? 블러가 들어간. 마스크 역시 계속 그 레이어를 선택하고 우리가 쉐입 마키 툴로 왔다 갔다 하면은 계속 새로운 마스크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M을 눌렀을 때 나오는 마스크 1번과 2번의 그 색상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럼 마스크의 X와 Y의 픽셀을 조절해서 어떤 마스크는 Y로만 마스크가 블러가 처리가 되고 어떤 마스크는 X로만 처리가 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이 색상을 변하게 하고 싶다. 우리 솔리드 레이어에 그럴 때는 컨트롤 시프트 Y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컨트롤 Y는 솔리드 레이어 하나를 더 만드는 거고 이미 만들어진 이 솔리드 레이어의 세팅을 바꿀 거면 컨트롤 시프트 Y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하나 더 만든 상태예요. 자, 자물쇠를 끄고 우리가 X축으로만 마스크를 줘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타임라인 인디케이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인디케이터 그 숫자들을 컨트롤 누르면은 지금 7, 8, 9, 10, 11, 12 프레임 단위로 왔다 갔다 숫자가 변하고요. 컨트롤을 한 번 더 누르면은 11프레임, 1초, 0초, 11프레임 이런 식으로 초 단위랑 분 단위가 다 나오는 타임라인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면은 곱하기 10이 돼서 컨트롤 Shift 하고 방향 표시 오른쪽 방향 표시를 누르면은 10씩 프레임이 이동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세이브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K를 누르면은 우리 지금 보시고 있는 컴포지션의 세팅을 바꿀 수 있어요. 여기서 듀레이션은 5초가 아니라 3초로 우리가 줄일게요. 자, 듀레이션이 3초로 줄어든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하고 타이핑 되는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효과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텍스트에 소스 텍스트를 키를 줄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스탑워치를 켜가지고 키프레임을 잡고 키프레임을 좀 뒤로 밀어주세요. 1초 뒤로. 그 다음에 그 전 프레임들로 돌아가서 글씨를 한자 한자씩 지워주면 자동으로 키가 생성이 돼요.
자, 제가 스탑워치를 켰다는 소리는 우리는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을 거야. 이 뒤에 내가 헬로라는 첫 그 키프레임 이후로 앞뒤로 전후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은 그거는 애니메이션 키로 잡아줘 이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키프레임인 하나, 둘, 셋, 5개가 나오면서 헬로라고 타이핑이 되기 시작하죠. 항상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이 끝날 지점 혹은 시작될 지점에 원형이 보존된 키프레임을 찍고 앞뒤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기준점과 엔드점을 잡고 에펙이 그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자, 키프레임의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더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스크에도 MM을 눌러서 마스크 패스에 애니메이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제가 아까 스탑워치를 켰고 0점으로 돌아가서 각각의 마스크들을 잡고 그 쉐입이 일어나기 전에 초기화된 스타트점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재생하면은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요소들의 키프레임들을 앞뒤로 밀어주면은 조금 더 랜덤하게 애니메이션이 먹고 들어가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플레이를 할 때는 스페이스바 혹은 맥에서도 컨트롤 0을 누르면은 조금 플레이백을 통해서 이제 프리뷰 렌더가 되고 그 후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리얼타임 렌더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한 2초밖에 안 볼 거다 그러면 2초 타임라인 인디케이터를 통해서 인디케이터를 이동하고 N, 비기닝, 시작점에 B 하고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스타트 되는, 렌더가 되는 구간에 B, 끝나는 지점에 N, 비기닝과 엔드 이런 단축키를 씁니다. 우리가 이 별 모양에다가 패스 애니메이션을 줄 건데 검색창에 패스를 치시면은 자, 쉐입 레이어에 패스 창들이 나오면서 여기 초시계를 켜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패스에 우리가 엔드점 키프레임을 잡고 좀 뒤로 밀게요. 별이 생겨나기 전에 우리가 패스를 잡아야 되니까 자, 여기는 0, 사이즈 0 이쪽은 패스 값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패스를 줄여주세요. 드래그해서 Shift 누르고 자, 중심점이 안 맞기 때문에 이럴 때는 Ctrl R 룰러를 통해서 그 전에 완성됐을 때 별의 중심점을 우리가 가이드로 잡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대충 줄여주시고 자, 완성됐을 때 넘어가서 이렇게 룰러에서 드래그해서 가이드선을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그 전 프레임으로 이동하여서 H 눌러서 이동하고 자, 쉐입 레이어 패스 더블 클릭해서 이제 마우스 방향 키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나 두 별빛에 좀 랜덤한 값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애니메이션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F9를 눌러서 속도의 변화를 줄 거고요. 들어가고 나갈 때 가속과 감속을 줄 거고 자,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이 시작될 거기 때문에 레이어를 Alt 여는 대괄호를 통해 잘라줄 거예요. 그리고 레이어를 조금씩 앞뒤로 당겨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애니메이션 그 시작들이 타이밍들을 봐주시면 돼요. 자, 키프레임 앞뒤로 이동할 때는 커맨드 혹은 컨트롤 누르고 오른쪽 방향 그 키를 눌러주시면은 1프레임 전, 왼쪽을 눌러주시면 1프레임 후로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스페이스바 혹은 컨트롤 0을 통해서 재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키프레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때는 레이어를 잡고
U를 눌러주시면 돼요. 키프레임의 존재 유무를 접었다 펼쳤다 할 때는. 그러면은 키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항목들만 좀 깔끔하게 나오고 다시 U를 누르면 이 레이어 자체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컴포지션을 만들어서 텍스트 레이어, 쉐입 레이어,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솔리드 세팅 등을 끝내봤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에펙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레이어의 특성과 키프레임 애니메이션들을 다뤄보면서 자, 2강을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